같은 게 개념을 이게 확률 같은 게 자 어디냐 하면 기하학적 확률 82쪽 요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82쪽 자 기하학적 확률 요건 이제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나타내는데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간단한 그런 내용인데 자 여기 예를 들어서 83쪽 전체 차지하는 그 넓이, 전체 차지하는 넓이에서 사건 A가 차지하는 영역의 크기. 그래서 이 확률은 기하학적 확률은 막 간단하게 전체 넓이 중에서 사건 A가 속하는 영역의 넓이 크기. 자, 요게 기하학적 확률. 그래서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표현하는 건데, 사실은 되게 간단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 83쪽 요 문제 하나만 가지고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83쪽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83쪽에 가로 세로 2인 페이지 83쪽 가로 세로 2인 이 정사각형이었어. 여기 보다시피 이제 한 점 P를 잡는데 삼각형 PAB가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여기 한 점 P를 잡는데 이 삼각형 PAB가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게 바로 이제 여기 있는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값을 계산하는 기하학적 확률. 그러면 점피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직각 삼각형이 되기도 하고 예각 삼각형이 되기도 하고 둔각 삼각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올 때 여러분은 경계를 어디로 삼을 것인가? 경계. 둔각 삼각형과 이 반대되는 개념인 예각 삼각형의 경계. 이 경계는 직각 삼각형이지. 경계. 여기 만약에 예각 삼각형이 있다. 그러면 이 경계에 뭐가 있느냐? 직각 삼각형이 있죠. 경계. 그래서 이 경계를 기준으로 둔각 삼각형이 될 걸 잡는다. 얘가 만약에 둔각 삼각형이다. 90도가 넘는다. 그래 치면 이 위에 만약에 점피가 왔다. 얘는 예각이 되겠지. 얘는 예각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경계는 어디에 있느냐? 경계는 직각 삼각형이다. 직각.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이게 지금 길이가 2니까 반지름 1인 반원을 그렸을 때 이 반원에 여기에 딱 점피가 온다면 얘는 무조건 직각 삼각형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이 반원 내부에 있는 얘들이 어디에 점피가 오든 전부 다 둔각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넓이에서 전체 넓이는 2 곱하기 4분의 이 반원의 넓이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값이다. 그래서 반원의 넓이 파이R 제곱 반지름 1의 제곱인데 반원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답은 8분의 파이가 답인데 이처럼 기하학적 확률은 전체 그 사건이 속하는 넓이를
전체 영역 크기에서 어느 정도 넓이를 차지하느냐. 그래서 넓이를 통해서 확률값을 계산하는 게 기하학적 확률이다. 자, 그러면 오늘 주 진도인 여기서 넘겨서 88쪽으로 갑니다. 확률의 덧셈 정의.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 probability 확률은 모든 계산을 집합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집합을 다시 좀 찾아보면 돼. 그래서 확률의 모든 계산과 정령 과정은 다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면 확률의 덧셈 정의. 자, 얘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합집합 계산하는 식에서 그대로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문제 보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할 때 이 공식 기억나나? 집합에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할 때, 원소의 개수 구할 때 이런 공식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때 기억날 거라. A 급 B의 원소의 개수 구하라 이러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캡 B 이거 기억나지? 왜냐? 이게 뭐 이렇게 A 급 B의 원소의 개수 구한다 하면 이 A 원소의 개수에다가 B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이 A 캡 B가 중복되니까 한 번 빼주는 건데 똑같다. 단지 저 N이 뭐로 바뀌었을 뿐이냐? 저 N이 P로 바뀌었을 뿐이다. P. N이 그냥 P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래서 이게 A급 B의 확률값은 A의 확률값에다가 B의 확률값을 더해서 A캡 B의 확률값을 빼주면은 A급 B의 확률값이 된다. 그래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과 동일하다. 그래서 확률은 전부 다 집합으로 계산한다 하는 거 절대 있지 마. 집합식을 활용하면 다 계산이 이루어져. 물론 여는 뭐 AKB가 공집합이 아닐 텐데 공집합이면 영어로 계산하니까 굳이 공식을 따로 외울 필요는 없다. 이거 안 하면 끝. 두 번째. 자, 여기 이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 여기 집합 A가 있으면 얘는 A의 여집합이 되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전체 집합에서 확률 A를 계산한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은 이 전체 집합의 확률값은 얼마냐? 확률 1이라는 게 100%. 확률은 0과 1 사이야. 계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의 범위가. 확률 0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확률 1은 100% 일어난다. 그래서 1 마이너스 뭘 해주면 돼? 1 마이너스 A의 여집합의 확률값을 빼주면 된다. 물론 A의 여집합의 확률값은 반대로 1 마이너스 B에 해주면 되겠지. 자, 이게 이제 오늘 하는 주된 수업 내용의 공식 다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들어갈게요.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 바로 91쪽으로 91쪽. 페이지 91쪽. 여기 필수의 이제 11번. 여기 문제 보니까 1에서 50까지의 자연수가 있다. 이 쓰인 카드가 들어있다. 1에서 50까지의 숫자가 쓰인 카드 50장이 있다. 여기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3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 여기서 이제 한 장을 뽑을 때 이걸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카드 한 장을 뽑을 때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뽑혀 나올 확률 값이 얼마냐 이게 주어진 문제.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거 어떻게 푸느냐? 바로 이거예요. 똑같다. 집합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간단하다. 집합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간단하다. 이 공식을 쓸 것이다.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3의 배수가 뽑혀 나올 확률값을 이 사건을 A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4의 배수가 뽑혀 나올 확률 이 사건을 B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이럴 때 이 확률값은 얼마인지 합니다. 카드가 1부터 50까지 쓰인 50장의 카드가 있어요. 이 중에 3의 배수가 뽑혀 나올 확률값. 3의 배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50을 3으로 나누면 16개, 16개. 왜냐면 17 되면 벌써 51 되잖아, 곱하면. 그래서 16개가 되는데, 문제는 전체 카드가 몇 개였어? 카드 50장. 전체 50장 중에 3의 배수인 카드는 16장이 들어있다. 그래서 손을 집어넣어서 한 장의 카드를 뽑는다. 3의 배수가 뽑혀 나올 확률값은 50분의 16. 물론 얘를 이제 약분하면 25분의 8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번 보죠. 전체 4의 배수가 여기에 몇 장 들어있느냐. 4의 배수 50을 4로 나누면 대충 한 12개 정도. 왜냐면 12 곱하면 48이고 13 곱하면 벌써 50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12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값은 전체 50장의 카드 중에서 4의 배수가 12장 들어있으니까 50분의 12, 25분의 얼마? 6. 문제는 얘가 문제잖아, 얘가. 이 A, K, B. A하고 B의 교집합,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이 뭐냐?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은 12의 배수죠. 12의 배수. 3, 4의 최소 공배수. 12의 배수인 카드가 뽑혀 나올 확률은 얼마냐면 12니까 4장 들어있겠죠. 그래서 25분의 2냐. 저는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0은 어차피 여기에 집어넣어주면 돼요. 1부터 50까지가 쓰여져 있는 이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뽑힐 확률 값은 그대로 25분의 여기 아까 계산해 놓은 8 플러스 25분의 여기 해놓은 6 마이너스 25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니까 25분의 12가 정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한 마치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식과 크게 차이가 나서 뒤로 넘겨서 92쪽으로 갈게요. 92쪽. 물론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배반 사건이다. 지금 방금 했는 이 확률의 덧셈 적용에서 여기 지금 적어놓은 이 공식은 A, K, B가 뭐가 아닐 때 이 공식은 당연히 A, K, B가 공집합이 아닐 때입니다. 당연하죠. 만약에 사건 A와 사건 B가 공집합이 없다. 즉 A, K, B가 사건 A와 사건 B가 배반 사건이다. 확률에서 이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A와 B의 교집합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A 캡 B가 얼마일 때 8일 때 8일. 요걸 벤다이어 그래프로 나타내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말 그대로 사건 A와 사건 B가 아예 교집합이 없는 경우. 오케이? 자, 이런 경우에 확률값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값을 계산하시오. 얘는 그냥 A가 일어날 확률값에다가 A 사건이 B 사건이 일어날 확률값을 더해주면 돼. 왜냐하면 A 캡 B의 값의 확률값은 0이기 때문에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지금 여러분들 거기 92쪽 페이지 92쪽 자 페이지 92쪽에 보니까 흰 공 4개 흰 공 4개 빨간 공 3개 총 7개의 공이 들어있다. 여기서 2개의 공을 뽑을 때 2개의 공을 뽑을 때 이럴 때 2개 모두 같은 색의 공이 나올 확률 2개 모두 같은 색의 공 이 확률값이 얼마나 이게 주어진 거지.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공 7개 중에 2개 뽑는데 2개 전부 다 2개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 요걸 사건 A라고 하자. 2개 모두 빨간 공이 나올 확률 요것을 사건 B라고 하죠. 자, 그러면 사건 A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동시에 절대 일어날 수 없죠. 공 2개 뽑는데 빨간 공 2개 나오거나 또는 흰 공 2개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교집합이 없는 서로 무슨 사건이야? 배반 사건. 배반 사건.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값에다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값을 계산해 주면 돼. 전체 공이 몇 개 있어? 7개. 공은 컨비네이션이죠. 여러분 잊으면 공은 순서가 없어. 공끼리. 그래서 7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데 이 중에 흰 공이 4개 있었어. 4개. 그래서 4시 2 플러스 공 7개 중에 2개를 뽑는데 3시 2죠. 3개 중에 2개가 뽑힙니다. 그대로 계산하면 7분의 3을 바로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반 사건이냐 아니냐 요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필수예제 13번 필수예제 13번 두 사건 A, B에 대해서 페이지 93쪽이다. 자, 여기 보면 확률 A가 일어날 A 사건의 확률값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값이 2분의 1이에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값이 12분의 5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건 A도 일어나지 않고 사건 B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값이 3분의 1이야. 이럴 때 A 캡 B가 일어날 확률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생각하면 돼. 간단한데 이거. 자, 여기 A 캡 B를 구하라. 이렇게 구하면 되지 뭐. A가 일어날 확률값 플러스 B가 일어날 확률값 마이너스 P의 뭐 A 컷 B가 일어날 확률값 그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를 생각하면 너무나 쉬워.
왜냐? 이게 뭐냐? 계산하면 정리하면 드보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컵 B의 여집합의 확률값이 3분의 2이야. 그렇다면 A 컵 B가 일어날 확률값은 전체 확률값 1에서 A 컵 B의 여집합의 확률값을 빼주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A 컵 B의 확률값은 3분의 2다. 자, 여기에서 쭉 넣어보죠. 저 위에 2분의 1 플러스 12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정답 4분의 1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필수예제 14번 아까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자, 필수예제 14번에 1부터 50까지가 쓰여진 카드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이럴 때 적힌 수가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닐 확률,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닐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닐 확률. 자, 얘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것은 어떨까? 얘를 반대로 해서 여사건으로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일어날 확률값을 구해가지고, 여기 만약에 전체 확률값이 있다. 전체 여기 사건이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 이제 사건 A와 사건 B가 있는데, 사건 A는 4의 배수가 한 장 곱해 나올 확률, 사건 B는 5의 배수 한 장 곱해 나올 확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것은 이거죠. A 컵 B의 여집합을 구하면 되겠지. 뭐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닐 확률이니까 우리가 4의 배수가 나올 확률값을 A, 5의 배수가 나올 확률값을 B라고 한다면 이게 아닐 확률은 A 컵 B의 여집합이죠.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 얘는 1에 구하자는 거지. 여사건의 확률값, 이게 훨씬 편하거든. 전체 확률값 1에서 그냥 A 컵 B를 빼는 거야. 이게 정말 편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자. 사건 A와 B가 일어날 확률값을 각각 계산을 따로 하고, 여기에서 A 캡 B가 일어날 확률값을 빼준 다음에 A 컵 B를 구해서 여기 집어넣는 게 훨씬 편하죠. 자,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값 4의 배수 우리 해봤잖아. 12개 있잖아. 12개. 50분의 얼마? 12 플러스 5의 배수 10개 있죠. 50분의 10. 요번에는 조금 다르지. 4의 배수와 5의 배수의 최소 배수 20이야. 20. 그럼 여기가 50분에 몇 개 있어? 2개. 왜냐면 요 20이니까 20, 40, 2개밖에 없지. 최소 배수. 그래서 계산해주면 50분의 20이야. 즉 5분의 2죠. 끝났어. 이렇게 A 컵 B를 구해서 반대로 1-5분의 1을 이용해서 반대로 이 여사건의 확률값을 이렇게 쉽게 구하는 이 방법을 취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겠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94쪽에
주머니 속에 흰 공 5개와 3개의 빨간 공이 들어있다. 흰 공 5개, 빨간 공 3개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자, 2개의 공을 추출할 때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 이건 절대적이지. 왜냐하면 그런데 이거는 절대적이지. 이유가 뭐냐? 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잖아. 적어도 얘는 무조건 반대로 풀어야 돼. 역사건을 이용해서 반대 사건을 이용해서 빼준다.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 값을 P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반대로 구할 거야. 1 예를 들어 이 사건을 만약에 이건 그냥 연습하고 이렇게 적을게. 이 반대의 사건이 뭐냐? 반대의 확률값이 2개가 뽑았는데 적어도 1개가 흰 공이다. 이게 적어도 1개가 흰 공이다. 이것의 여사건은 2개 모두 무슨 공? 2개 모두 빨간 공이죠. 2개 모두 빨간 공이죠. 요걸 빼주면은 최소한 1개 이상은 흰 공이다 이런 뜻이. 그래서 이걸 이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값은, 이 확률 값은 1 마이너스 전체 공이 몇 개 있어? 8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이게 바로 누구냐? 이게 얘야. 2개 모두 빨간 공이. 그다음에 저기 빨간 공 3개 중에서 몇 개 뽑혀오면 돼? 2개 뽑혀오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1 마이너스 28분의 3이다. 그래서 답은 28분의 25가 정답이다. 그래서 요 여사건은 적어도가 나오면 무조건 여사건 반대로 풀어야 돼. 기억해놓고 다음 페이지.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자 이럴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일 확률.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일 확률. 반대로 풀어야겠죠. 일단은 2개의 주사위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36가지. 그런데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인 확률은 반대로 풀자 이거지. 만약에 이 확률값을 P라고 한다면
이 P를 풀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P의 연습함으로 들어갈 텐데 얘는 누구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미만인 경우의 수, 확률값이에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미만. 왜 이렇게 푸느냐? 이게 훨씬 더 값이 많기 때문에 그걸 열거하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요. 다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미만의 경우는 아거든. 1, 1, 그 다음에 1, 2, 뭐 1, 3. 1, 4는 안 되겠죠. 안 되고, 그 다음에 2, 1, 그 다음에 2, 2, 그 다음에 3, 1. 총 6가지 경우, 요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낫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1 마이너스 36분의 1. 그래서 1 마이너스 6분의 1, 4분 6분의 5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적어놓으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이 어떤 여사건들을 잘 활용해서 복습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